김대호 PD와 함께합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목요일을 맞아서 2부 뉴스 김대호 PD와 함께하는 순서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대호 PD가 준비한 두 번째 소식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아무래도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명태균. 예, 명태균도 화제고 네. 김대남도 화제고 뭐 요즘 국힘당 되게 바쁠 것 같기는 해요. 제가 예전에 처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비주류인 사람들이 어디서 이렇게 튀어나온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런 네. 발언을 했었는데 제가 몇 개 조금 사실을 좀 확인해 보는 결과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명태균 씨가. 네, 웬만한 공직자들도 알 정도로 유명한 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할 만한 가치가 있겠다 싶어서 오늘 한번 재밌는 이야기를 한번 같이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명태균 씨가 옛날에 노사모 한 건 혹시 아세요? 아 진짜로요? 옛날 옛적에 이 사람 옛날 옛적에 노사모도 했었대요. 그래서 그 지역에 같이 활동하셨던 분이 저 자식 저럴 줄 알았다. 저 그때도 좀 이상했다. 그래 아니나 다를까 저런 짓을 하는구나 뭐 그런 글을 올리시기도 하셨더라고요. 자 아무튼 오늘 그래서 명태균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데 저는 이 명태균 얘기가 나올 때마다 제일 궁금한 게 급해요. 공무원들도 알았다며 그죠? 네. 웬만한 공무원들도 아는데 그러면 한동훈은 몰랐느냐? 게다가 한동훈이 사실상 지난번 그 총선 때 공천을 주도를 했잖아요. 공천 갈등도 한동훈 김건희 사이에서 났잖아요. 근데 김건희가 공천한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명태균이 손을 주물럭댔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전에 뭐 여러 가지 경우를 봤을 때 명태균이 꽤 많이 활동을 한 걸로도 보이거든요. 윤석열 옆에 있었고. 그런데 과연 명태균을 한동훈은 몰랐나?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사실. 선생님 그게 오늘 마지막 핵심인데 아 그런가? 그거 앞에서 다 얘기하면 우리 할 거 없어요. 아 그런가요? 자 그러면 아니 오늘 지금 두 번째 주제 썸네일 이렇게 잡았거든요. 너 정말 몰랐니? 거든요. 네. 그 얘기를 하려고 네. 예, 한 건데요. 자 그러면 하나씩 짚어볼게요. 네. 아니 요즘에 사실 명태균이 정말 핫한 사람이에요. 보면은 뭐 명태균 입에서 탄핵 얘기가 나옵니다. 한동훈도 되게 웃기는 것이 이재명 대표가 딴 말도 아니고 아니 뭐 능력 없으면 물러나야 된다. 끌어내려야 한다. 이 말 한마디 했다고 탄핵을 암시했네 어쨌네 이렇게 쌩 난리를 치면서 이 명태균 같은 사람 봐 대놓고 이렇게 요렇게 그 탄핵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찍소리도 못 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게 참 재미있는 부분인데 명태균 씨와 관련된 이런 보도들을 지금 가장 열심히 하고 있는 곳 중에 한 곳이 동아일보입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동아일보랑 조선일보 보면은 서로 경쟁이에요, 경쟁. 누가 스모킹건을 먼저 갖고 오나. 이러한 부분이 참 재미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엊그제도 기사가 나왔지 않습니까? 김종인 의원이 윤석열 후보를 처음 만나는 자리에 김건희 여사 명태균이 있었다. 그러니까 예.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김종인 의원을 처음 만나는 자리인데 모르는 제3자의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딱 하나 앉아 있으면 그 김종인 의원한테 명태균이라는 사람을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소개했을까?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의원한테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요라고 소개를 했을까? 김건희 여사가 했을까? 아니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 그렇죠. 예. 보시다시피 이 얘기는 김종인 의원 전 의원이 직접 얘기를 했고요. 네. 이 얘기와 관련해 가지고는 주변에 이렇게 저렇게 비슷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그죠? 뭐 명태균 본인도 이 비슷한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명태균이라는 사람을 모르는 사람, 정치권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봐도 과언 아니겠네요. 네. 자,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던 인물인 건 맞다. 근데 지금은 무언가 그 연결고리가 약간 끊어져 있는 상태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그게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겠죠. 아무래도. 네. 보면 지금 명태균은 아주 신났어. 녹취록 담긴 휴대전화 4대를 포렌식 했다는 둥,
오빠 전화 왔죠? 통화 녹음 들려줬다는 등 심지어 어제 나온 얘기로는 나의 변호사는 휴대폰이다 이런 말까지도 하더라고요. 그건 이제 그 변호사가 자기 손 떼겠다라고 해서 이제 괜찮다라고 얘기한 것 같고 왜냐면 제가 보기에 그 압수한 게 지금 6대인가로 알고 있어요. 핸드폰이. 근데 보니까 자기 뭐 6개월마다 바꾼다고 하고 중요한 부분의 핸드폰은 아직 확보를 못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은 나 아직 뭐 쓸 거 많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너네 이거 가져가면 감당 가능해? 이러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협박도 했네. 약간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여기에 대고 이제 그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저런 말에 속지 말고 겁먹지 말고 그냥 확 잘라버려라. 감옥에 쳐넣어라. 라고 올해도 독려하고 있기도 해요. 네. 그런데 앞에 하나가 더 붙었더라고요. 뭐라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감옥 가라.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경쟁 상대가 될 만한 한동훈도 뭐 있고 싫어하는 이준석에다가 오세훈 시장도 연관돼 있죠. 안철수 있죠. 그러면 다 제거되거든요. 명태균 한 방에 네. 자신의 경쟁자가 될 만한 사람은 다 날릴 수 있다. 아하. 저는 그러한 속셈이라고 보이는 발언이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까지 나온 걸로 네. 보면은 명태균 때문에 제일 열받은 사람은 사실 한동훈인 것 같아요. 그죠? 한동훈 같은 경우에 명태균이 그 자기를 이제 공격하려고 했다. 그 뭐 이명수 기자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뭐 이렇게 생각한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 보면은 그 공천 부분과 관련해서 뭔가 자신을 좀 괴롭혔던 실상이 여기서 드러났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럴까요? 이 한동훈이 독대를 한답니다. 이 얘기 혹시 들으셨나요? 예, 한동훈이 결국에 윤석열하고 독대를 한대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동안 열심히 분석했었던 이유가 여기서 전 나온다고 봅니다. 그 빛을. 네. 왜냐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독대가 왜 이루어지지 않는지에 대해서 지난주까지 계속 얘기해 왔잖아요. 그렇죠. 예. 누가 봐도 독대가 힘든 상황이다. 앞으로도. 그리고 쭉 앞으로도. 근데 왜 갑자기 독대를 하게 됐는가? 한동훈이 뭔가 쥐고 있나? 이게 이준석 의원을 잘 보면 또 하나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예. 이준석 의원이 지금 대통령실랑 맞짱 뜨고 있어요. 아유 죄송합니다. 표현을 이쁘게 해야 되는데. 대통령실에서 뭐 명태균 잘 모르는 척하고 이준석이 소개해줬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구라치지 마라 하면서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대응하는데 본인한테 이게 튀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거겠죠? 이준석이 명태균을 소개시켜 줬다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이준석이 SNS 그러니까 카톡인가 텔레그램을 공개한 것 같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명태균은 오히려 이준석한테 막 열심히 와가지고 윤석열 한번 만나봐라 뭐 이렇게 하는 그렇게 설득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준석이 소개시켜준 사람은 아닌 걸로 보이는 대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름 이준석 입장에서도 명태균 때문에 자기가 불똥 튀는 거를 막겠다 뭐 이런 의도로 보이는 거군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뭐 지난 대선 후보 당시에 뭐 한국미래연구소인가 뭔가 그 통해 가지고 PNR 여론조사 기관 업체 통해서 20몇 번의 비공개 여론조사를 해갖고 갖다 줬다 이런 이야기들도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이야기를 딱 들으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물론 다른 부분도 다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아까 주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0장시 부분 다뤘던 것처럼 십상시 대통령실에서 정치 이력이 없던 30-40명 되는 사람들이 대거 총선 밭으로 들어옵니다. 그렇죠. 별로 경력도 없고 능력도 그렇게 검증이 안 된 사람들. 그렇죠. 그리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명태균과 김건희 여사의 텔레그램에는 경선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그 전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당에서는 후보 적합도 조사랑 이런 것들을 쫙 해야 돼요. 여론조사랑. 그렇죠. 보통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컷오프할 사람은 컷오프 하는데. 그렇죠. 솔직히 말하자면 지금 십상시로 분류되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컷오프 돼야 될 사람이야. 그렇죠. 왜냐면 민주당에서도 많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것처럼 이게 너무 격차가 많이 나거나 15% 이상 나거나 몇 프로를 못 받거나 하면은
경선 참여 자체가 어려워요. 그냥 말 그대로 그렇죠. 컷오프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자리를 만들어주고 싶어해. 그런 여론조사가 나와야지만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역할을 지금 누가 했을까라고 보여지는가? 아, 그러니까 결국에 자기들끼리 내부적으로 여론조사를 좀 돌려가지고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 이력 없죠? 조직 체계 없죠? 연고도 부족하죠? 그런데 아까 그 3, 4단의 기재부 장관 2번이나 한 최경환도 그냥 무찔러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무찔렀을 때 한동훈 그 당시 비대위원장의 지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보까지 제치고 올라가야 되는 임팩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 중간 과정에서 저는 관여가 되어 있을 거라고 좀 추측이 되는데 여론조사를 아무래도 손을 본 여론조사, 그러니까 저기 손을 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여론조사를 어딘가에서 했었어야 되고 그렇다면 명태균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죠. 이런 말씀이신 거죠. 보통 그래서 그러한 여론조사는 당에서 비공개 차원으로 공표용이 아닌 걸로 하죠. 그렇죠. 그- 비공개로 하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지금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질문은 지금 모르는 척 하는데 한동훈 대표는 명태균 씨를 정말 몰랐습니까? 아, 공천 때 영향이 전혀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저기 총선 공천 때, 네. 그 이전에 그 재보궐 선거 같은 데에서는 영향력을 확실히 미친 걸로 돼 있잖아요. 네. 특히 보면은 이 명태균 씨가 윤석열한테 받아야 될 그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해서 공천 하나 받아온 건 그런 것처럼 돼 있는데 그래서 그 대가로 김영선 의원은 자기 세비까지 나눠줬어. 자, 그렇게 돼 있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갑자기 총선 때는 아무 영향력이 없었느냐. 보통 이런 총선 하기 전에 내부적인 여론조사는 한 총선 저가 6개월 전부터 막 돌리기도 하거든요. 그 이전부터 돌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때는 당 공식 기구가 아니라 약간 비공식적으로 돌리게 되는데 그거 할 만한 곳, 그래 현실적으로 뭐 윤석열, 김건희와 가까운 쪽이었을 터이니 명태균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데 그거를 한동훈이 몰랐냐? 물어볼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둘 중 하나죠. 저쪽 명태균 쪽인가 아니면 진짜 여의도 연구소 이쪽을 통해서 돌렸는가. 둘 중에 한 곳 털어보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나온 거로는 여의도 네. 연구소는 당시 아무 역할을 못했다. 역할이 너무 없었다라는 그런 지적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깜깜이 선거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게 오히려 여의도 연구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 무언가 은밀하게 작업이 진행됐다라는 그 추정이 굉장히 추측성이 높다. 그렇죠. 신빙성이 이렇게 누가 보더라도 일단 의심을 해볼 만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단 한동훈은 모른대. 오늘 나온 기사입니다. 한동훈, 명태균 엄정 수사해야 협작권 발 붙이지 못하게 하겠다. 라는 이 기사인데 여기에 이렇게 나와요. 한동훈은 이날 인천 강화문화원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지금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국민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엄정 수사해야 된다. 협작권 발 붙이지 못하게 해야 된다. 라고 말했죠. 이어서 명태균, 김대남 같은 협작군, 정치 브로커들이 정치권 뒤에서 음험하게 활개친 것을 국민들은 몰랐을 것이다. 저도 몰랐다. 전 근대적인 구태정치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국민들은 몰랐을 거다. 나도 몰랐다. 나도 몰랐다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너도 몰랐어? 정말? 진짜 몰랐니? 라고 물어볼 수밖에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그쵸. 솔직히 너 못 믿겠어. 그 라고 할 질문이 수밖에 나와야죠. 없는. 예. 왜냐면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는 한동훈 대표와 갈등이 있기도 전입니다. 그렇죠. 그때부터 시작돼 왔던 인연인데 몰랐다는 것도 이상하고 이번 총선에서 갈등은 제가 봤을 때 이 부분도 하나의 축으로 보이는데 몰랐다라고 하기 어려웠다라고 저는 보는데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통 이렇게 자기 잘 모른다고 하면은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바로 사진 올리거든요. 이준석 의원 매화수 새벽 4시 외신 만나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치고 나오고 안철수 의원도 같이 찍은 사진 바로 올려버리고 하는데 유일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한동훈 대표거든요. 이게 식구 감싸기인지 어떤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데 가장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호. 그리고 한동훈 대표도 사실은 어제까지
이야기를 안 하고 있었어요. 명태균 얘기는 안 했죠. 계속 김대남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그리고 명태균이 사실 한동훈을 좀 까는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랬는데 전혀 입 밖에는 내질 않았어요. 그런데 그러고 보니 조금 그 부분 의아스럽네. 충분히 이상한 관계가 예측됩니다. 여전히 이상한 관계일 수도 있다. 어허. 야, 몰랐다라고 하지만 정말 몰랐느냐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이군요. 네. 아하. 그러니까 몰랐다라고 본인이 얘기를 했지만 공식적으로 물어봐야죠. 후보 시절부터 해갖고 같이 쭉 해오고 법무부 장관까지 하면 지내오셨는데 전혀 몰랐느냐. 네, 여기서 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요겁니다. 오늘 나온 연합뉴스 기사인데요. 명태균에게 그 국힘당 당원 연락처가 유출이 됐다. 57만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됐으면 심각하잖아. 그렇죠. 거기에 이제 민주당으로 치면 대의원, 저기 이제 책임당원 막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곤 한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명단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는 당 차원에서 제공을 완전히 해야 돼요. 그렇겠죠. 그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유권자 명단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있는데 저거는 중앙당 차원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지. 이준석 의원은 자기 유출한 거 아니라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럼 남은 건 한동훈 대표죠. 그러네요. 자, 이 기사가 이렇습니다. 국힘당에서는 이 당시 당원 전화번호 57만 건이 명태균에게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서 조사하기로 했다. 자, 실제로 관련된 보도가 보면은 57만 명 정보 유출이라는 기사가 실제로 떴어요. 근데 이준석이 나는 아니다 라고 했으면 그 남은 거는 현실적으로 한동훈밖에 없네요. 네. 아니면 그 사이에 있거나 근데 뭐가 되었든 간에 모르긴 힘들 것이다. 모르기는 힘들 것이죠. 아니면 진짜 무지에서 불났을 수도 있나라는 생각도 근데 해보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네. 모르기는 좀 어려워 보여요, 구조상. 그러니까 윤석열이 실제로 국힘당 입당하기 전부터도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때만 해도 윤석열 주변에 뭐 쓸만한 사람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전부 다 한동훈이 관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을 것 같고 그리고 취임 초기만 해도 또 얘기가 다르거든요. 또 보면은 또 명태균이 그렇게 활발하게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 심지어 올해 그래가지고 이 재보궐선거 공천까지 따주기도 하고 그랬다면 과연 몰랐느냐? 과연 몰랐느냐? 그쵸, 그 질문을 해야 됩니다. 예. 어땠을까요? 근데 마침 또 어제 한동훈 대표가 글을 또 올렸더라고요, SNS에. 요즘에 SNS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내용을 보면은 곡성을 다녀왔는데 밑에 보시면은 정치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명모 씨와 관련한 일들로 정치권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구태 정치를 극복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의 출발입니다. 지난번 김대남 녹취록이 나왔을 때 여러분 보십시오. 뒤에서 어떤 배우가 저를 이렇게 사주에서 공격하는 모습들을 보십시오. 라는 식으로 글을 올렸거든요. 네. 이것도 유사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계속 이제 명태균 건하고 김대남 건하고 이 한동훈의 대처가 조금 왔다가 좀 헷갈리고 있는데 헷갈리는 이유도 사실 보면은 뭔가 비슷하게 흘러간다라는 점 때문인 것 같아요. 네. 자,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은 아직까지는 별다른 얘기는 없어요. 자기는 몰랐다라고만 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몰랐을까? 물어볼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윤석열하고 한동훈하고 독대하는 것도 이 문제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걸 논의하려고 한 거 아닌가 또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간 이걸 마무리 지어보자 정리 한번 해보자 이런 의미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긴 하네요. 제 생각도 비슷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실 지금까지 보면 한동훈, 윤석열 독대가 성사가 안 될 거다 쪽이었고 실제로 안 될 가능성이 높았어요. 근데 극적으로 독대가 성사되었다라고 하면은 그 사이에 뭔가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보는 거죠. 그렇죠. 이게 민주진영에서는 이러한 사건들이 이제 나오면 나올수록 야 이게 까도 계속 나오는 게 이거 지금 제대로 된 정권이라고 볼 수 있어? 이런 느낌이라면 이쪽에서 보면은 왜 한동훈 대표가 조용하지? 저 메시지는 어제부터 낸 거예요, 사실상. 그 계속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당대표면 공천이면은 이번에 한동훈 대표가 대부분 비대위 때 했는데 왜 한동훈 대표는 아무 말 없지? 그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명태균뿐만 아니라 다른 십상시 문제도 마찬가지. 네. 한동훈 너는 십상시 몰랐냐? 네가 십상시 다 공천해 줬는데 정말 몰랐어? 라고 할 수밖에 없고 그래 십상시 그렇다 치고 그럼 진짜 명태균도 몰랐어? 라고 할 수 있는 대목이 나오겠죠. 그렇다고 본다면 이 문제 어떻게 수습할까요? 우리 싸울 때 싸우더라도 이 문제는 해결하고 싸웁시다. 그런 의미로 봐야 되나요?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거의 한동훈 대표의 선택에 좀 달려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선택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분위기를 아마 더 잘 아실 거예요. 본인도 위험하다는 분위기를 느낄 거고 지금의 정권의 분위기를 위험하다가도 느낄 건데 과연 어떻게 될 건지 이미 왜냐면 계속해서 지금 풀리고 있는 것 같고 앞으로도 나올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분위기상 봤을 때. 네. 그런 것들을 좀 주관해서 봤을 때 이제부터가 한동훈 대표의 진짜 평가가 시작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해 뭐 봅니다. 도는 찌라시들 중에 방산 비리가 하나 걸려 있다는 거예요. 방산비리. 예, 김건희 이쪽으로 그쪽에도 또 손을 대세요? 뭐 되셨나 봐요. 대충 저도 잠깐 짚히는 데가 약간 있어요. 네. 지금 그 국방연구원, 국방과학연구원인가요? 연구소 쪽 카이다라고 하죠. 카이다 쪽으로 좀 이상한 조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카이, 그러니까 항공우주 그 카이하고 지금 뭐 몇 가지 항공우주 연구원, 그러니까 항우연 여기를 한화에 판다 이런 얘기들이 꽤 많았었어요. 그것 때문에 난리도 아니었는데 그와 관련된 얘기, 그러니까 카이 민영화 얘기가 나오면 그때부터 양이 완전히 틀려지게 되거든요. 뭐 이런 얘기들 하면 참 그래서 약간 좀 그쪽으로 짚히는 게 있어요. 지금 방산비리 쪽으로 쓸만한 거는 좀 그거밖에 없죠. 국내에서 우리나라 지금 웬만한 무기는 다 자체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산비리로 가려면은 뭐 그거밖에 없지 않겠냐.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마 여기에 그럼 뭐 잔머리 굴리면 크게 당할 수도 있겠네요. 네. 아니, 하여튼 뭐 봐야겠죠. 뭐 그래갖고 제가 너무 이게 지금 필요한 질문인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동아일보에 이런 데서 열심히 지금 저거 명태균 단독 보도를 취재하고 있다. 근데 이 질문을 못 던지더라고요. 한동훈도 몰랐니? 너는 그렇죠. 왜 몰랐니? 못 던지는 거라고 봅니다. 몰랐니? 왜 몰랐니? 아니 몰랐다면 정말 몰랐다면 이건 능력 부족이죠. 무능력이죠. 왜냐면 제가 봤을 때는 알았는데 몰랐다 했다가 나중에 알게 된 그런 것들이 쭉 나오면 곤란해지는 상황이 펼쳐지니까 피하는 질문 같아서 그래서 제가 어디에서 이게 해야지 이게 할 수 있을까 공식 석상에서 질문을 왜냐면 또 근데 또 아무데나 또 찾아가면은 또 가면 없어. 요즘에 외로운 길을 걷고 계셔갖고 맨날 초대도 만찬도 못 받고 네. 하시니까 공식적인 질문할 만한 석상을 한번 기다려보고 있는데 재밌겠네요. 한번. 아무튼 필요한 질문은 저거다라고 저는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뭐 한동훈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네. 오늘 준비해온 사진이 하나 있으시더라고요. 예, 오늘 민주당사 앞에서 극우단체가 뭐 시위를 열었어요? 뭘 한 겁니까? 여기 지금 오늘 제가 민주당사를 다녀왔는데요. 네. 민주당사 국회의사당 앞에 보시면은 두 개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뭐 의미하는 바가 각각 다른데 왼쪽에 보시는 거는 지금 탄핵 반대. 극우 집단의 네네. 그리고 민주당 해산하라. 정당 해산하라 이 집회인데 정확하게 사실 제가 어디서 열었는지도 다 알고 있는데 저희 박상용 검사 탄핵 저지하자고 모이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이제 조금 좀 순화해갖고 이렇게 하긴 한 건데, 원래 의도 자체는 박상용 검사 탄핵을 저지하자라고 해갖고 모이는 건 한 10명 정도 모인 것 같아요. 제가 보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어떻게 집중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이구나, 지금. 광화문에서 보이는 건 막 이상한 분, 막 이렇게 또 하고, 뭐 모집하고 하는 것들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순수 저는 파워라고 보고 있어요. 순수 파워. 저 모은 지 꽤 됐어요. 그래갖고 지금 여기는 뭘 어떻게 어디서부터 어딜 막아야 되는지 모르는구나 갈피를 그런 상황이라고 비춰지고 있고요. 근데 이거를 왜 민주당사 앞에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보여지는 게 하나가 있고 그 옆에는 이게 또 민주당에서 지금 나라가 너무 어지러운데 네. 지금 이미 뒤바뀌어도 한참 뒤바뀔 만한 것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우리 함께 힘을 합쳐서 탄핵시킵시다.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해달라. 네, 여기는 탄핵을 막자, 탄핵 반대한다라는 극우 시위라면 무슨 소리냐? 지금 민주당이 앞장서서 같이 가야 되는데 무슨 소리냐? 우리 힘내보자. 요게 이제 동시에 열리고 있어서 제가 이제 저 자리에 함께 참여를 했는데 네. 이제 주차 문제로 인해서 막 여리저리 치이다가 네. 인터뷰 취재를 못 담아왔어요. 왜냐면 물어보고 싶었어요. 저기 이제 이쪽에서도 이런 좋은 취재를 하시는데 어떠한 느낌, 생각에서 이렇게 하시는지 오늘부터 했거든요. 그런 것들도 좀 담아서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됐고 반대로 저기 국민의힘 지지층에도 물어보고 싶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서울시 교육감 후보 이름 아냐고. 아니,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야기하는 거 옆에서 들었는데 잘 모르시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뭐에 집중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것 같아가지고 물어보고 싶었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하도록 하고요. 교육감 선거 이야기 나와서 잠깐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지난달부터 이렇게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이제 어젯밤까지 해가지고 영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좀 소개를 드리려고. 근데 이게 교육감 선거 같은 경우는 정당이 참여할 수 없을 정도로 중립성이 좀 강하게 띄는 그렇죠. 성격의 선거극이라서 제가 만든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보여드릴 수 없게 됐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선거법 소지에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이 판정이 받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거는 준비를 했지만 못 보여드려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대신에 정씨 이 한 글자 이게 기호도 안 나오고 정당도 안 나오고 색깔도 안 나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정씨라고만 하고 다음번에 따로 기회 되면 끝나고 나서 문제가 없으면 그때라도 한번 뒤늦지만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참 다채로운 다양한 주제들을 다뤄주셨는데요. 재밌어요. 한동훈한테 질문해야 된다. 야, 다른 쪽은 아직 생각을 못 해봤는데 지금 보면 한동훈이 계속해서 모르쇠를 하고 있는데 그 모르쇠가 과연 정당하냐? 정말 몰랐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꼭 한번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이제는 일요일날 뵙겠군요. 네. 1회에도 더 좋은 소식 부탁드리겠습니다.